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던 과일이 콩팥을 망가뜨린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예전엔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30년 넘게 신장 기능 변화를 추적하고 연구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신장 기능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콩팥 수치 변화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콩팥이 정말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나이 들면서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과일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침마다 바나나 먹고, 점심 후엔 귤 먹고, 여름엔 수박 한 통 드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콩팥 수치가 갑자기 나빠진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건강관리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좋다고 알려진 걸 열심히 드셨거든요. 과일도 그중 하나였어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나이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데 거기에 특정 성분이 과하게 들어오면 부담이 커지는 거죠. 특히 칼륨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됩니다. 과일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젊을 때는 콩팥이 이걸 잘 처리하지만 나이 들면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은 어떤 과일이 콩팥을 무너뜨리고 반대로 어떤 과일이 콩팥을 살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 들어있는 과일부터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에 제 오랜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야기였어요. 어머님이 69이신데 평소에 과일을 정말 열심히 챙겨 드셨대요. 건강 프로그램 보면 과일 먹으라고 하니까 아침마다 바나나 드시고 점심 먹고 나면 귤 두세 개씩 드시고 여름에는 수박을 거의 끼니처럼 드셨답니다. 본인은 건강관리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죠. 주변에서도 과일 잘 챙겨 드신다고 칭찬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콩팥 수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본인은 특별히 몸이 아픈 것도 없었고 일상생활도 잘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셨답니다. 지인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어머님이 특별히 짜게 드시는 것도 아니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데 왜 갑자기 콩팥 수치가 나빠졌느냐는 거죠. 저는 일단 하루 동안 드시는 음식을 전부 체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일 섭취량이 엄청났어요. 아침 바나나 1개, 점심 후 귤 3개, 저녁 후 사과 1개, 거기에 간식으로 수박이나 참외까지 드셨으니까요. 저는 그때 어머님께 과일 종류와 양을 하나씩 점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꾸라고 한 건 딱 하나였어요.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라 과일 종류를 바꾸라는 거였죠. 바나나랑 귤을 줄이고 대신 사과랑 블루베리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양도 조금 줄여보시라고 했고요. 3개월 뒤에 다시 수치를 확인했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콩팥 수치가 안정적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어머님도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셨대요.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과일이 다 같은 과일이 아닌 줄 처음 알았다고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주변에 과일 열심히 드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계시면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과일 선택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노력이 아무 소용 없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과일이 콩팥에 부담을 주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바나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나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드시는 과일입니다. 간편하고 배부르니까 식사 대용으로도 좋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국내 신장 관련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콩팥 기능이 정상의 60% 이하로 떨어지면 칼륨 조절 능력이 급격히 나빠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죠.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요.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68세 박영수 님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침마다 바나나 한두 개씩 드시면서 건강 챙긴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다리가 자꾸 붓고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 보니 콩팥 수치가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바나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 1회 정도로 줄이시고 한 번 드실 때도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스무디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 안 돼요. 스무디로 만들면 바나나를 두세 개씩 넣게 되거든요. 그럼 칼륨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니까 콩팥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바나나를 지금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은 오렌지하고 귤 같은 감귤류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귤 정말 많이 드시죠? TV 보면서 한 봉지 까먹는 분들 많으세요. 귤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좋다고들 하는데 여기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과당도 상당히 높습니다. 과당이 많으면 몸속에서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요산이 콩팥한테 부담을 줍니다. 해외 영양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감귤류를 과하게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빨랐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72세 이순자님도 겨울마다 귤을 정말 많이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발이 자꾸 붓고 소변량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귤을 줄이고 나서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귤을 드시려면 하루에 한 개, 많아야 한 개 반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귤즙이나 오렌지 주스로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주스 한 잔에 귤이 대여섯 개 들어가거든요. 그럼 당분이랑 칼륨이 한꺼번에 몸에 흡수되니까 콩팥이 처리를 못해요. 혹시 주스 형태로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수박 이야기도 꼭 해야 됩니다. 여름만 되면 수박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수분이 많으니까 갈증 해소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수박에도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수박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시원하고 달콤하니까 자꾸만 손이 가죠. 여름철에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 중에 수박을 과하게 드신 경우가 꽤 많아요. 콩팥이 약한 분들이 수박을 많이 드시면 몸이 붓고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박정호님은 여름마다 수박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어느 해 여름에 수박을 며칠 연속 많이 드신 후에 몸이 심하게 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콩팥에 무리가 많이 간 상태였습니다. 수박은 한 조각, 정확히는 손바닥만 한 크기 하나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시원하다고 계속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꺼내서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에 수박 얼마나 드시나요? 멜론도 비슷합니다. 멜론은 당도가 높고 칼륨도 많아요. 특히 참외 같은 경우 여름에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외도 칼륨 함량이 꽤 높은 편이에요. 제가 만난 65세 최미숙님은 참외를 하루에 두세 개씩 드시다가 콩팥 수치가 나빠진 케이스였습니다. 참외는 하루에 한 개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반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키위도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키위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면역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키위 역시 칼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골드 키위는 일반 키위보다 당도도 높고 칼륨도 많아요. 제가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 키위를 매일 두 개씩 드신 분들 중에 콩팥 수치가 서서히 나빠진 경우들이 있었어요. 69세 한경희 님도 아침마다 키위 두 개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는데 6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키위는 하루에 한 개, 그것도 격일로 드시는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죠.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때문에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포도도 당분이 높고 칼륨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포도는 농축되어 있으니까 더 위험해요. 제가 만난 74세 정수진님은 포도를 정말 좋아하셔서 가을이면 거의 매일 한 송이씩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해부터 소변이 자꾸 탁해지고 거품도 많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 보니 콩팥이 무리가 온 상태였습니다. 포도는 한 줌, 그러니까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감도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예요. 가을에 홍시나 단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변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감 역시 칼륨이 상당히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홍시는 당도가 아주 높아서 혈당도 빠르게 올리고 콩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67세 윤태호님은 가을마다 홍시를 하루에 2~3개씩 드셨는데 어느 해부터 몸이 자꾸 무겁고 소변 보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감은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떫은 감보다는 단감을 선택하시되 양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제 왜 과일을 가려 먹어야 하는지 확실히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콩팥을 도와주는 과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과일을 선택하면 콩팥을 보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콩팥을 살리는 과일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사과예요. 사과는 정말 훌륭한 과일입니다. 칼륨 함량이 낮은 편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특히 사과 껍질에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를 보면 사과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콩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다만 사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사과 1개면 충분해요. 껍질째 드실 때는 깨끗이 씻어서 드시고 농약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 물에 담갔다가 드세요. 여러분은 사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블루베리도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해요.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도 좋고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71세 김영란님은 블루베리를 매일 아침 요거트에 섞어 드셨는데 1년 후 콩팥 수치가 오히려 좋아진 케이스였습니다. 블루베리는 한 줌 정도, 그러니까 손에 쥐어지는 양만큼 드시면 돼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비슷하니까 냉동으로 사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설탕은 절대 추가하지 마세요. 블루베리 자체의 단맛으로 충분합니다. 크랜베리도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요로가 깨끗해야 콩팥도 건강하거든요.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세균이 요로에 달라붙는 걸 막아줍니다. 다만 크랜베리는 신맛이 강해서 설탕을 넣은 제품들이 많아요. 절대로 가당 제품 드시면 안 됩니다.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나 생크랜베리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소량, 그러니까 주스로 드신다면 작은 컵 반 정도만 드세요. 신맛 때문에 피하시는 분들 계신데 건강을 생각하면 신맛을 좀 감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도 좋은 과일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칼륨이 낮은 편이에요. 특히 배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은 해독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가을에 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는 기관지에도 좋고 콩팥에도 부담을 덜 주니까 일석이조예요. 제가 만난 66세 서미경님은 환절기마다 배를 꾸준히 드셨는데 기침도 줄어들고 콩팥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배는 하루에 1개 정도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너무 차게 드시면 배탈 날 수 있으니 상온에 두었다가 드시거나 살짝 데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배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 때는 다른 재료를 많이 섞지 마시고 배만 갈아서 드세요. 체리도 콩팥에 좋은 과일입니다. 체리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해요.
특히 타트 체리는 통풍 환자들한테도 권장되는 과일이에요. 통풍이랑 콩팥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체리를 꾸준히 드시면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체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다만 체리는 제철이 짧고 가격도 비싸죠. 냉동 체리나 건체리도 괜찮은데 건체리는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고 사세요. 체리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딸기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딸기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칼륨이 그리 높지 않아요. 특히 봄철 제철 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다만 딸기를 고를 때는 농약 문제를 주의해야 해요. 딸기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라 농약이 걱정되거든요. 제가 만난 73세 박순희님은 봄마다 딸기를 조금씩 드셨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콩팥 수치도 안정적이었다고 하세요. 딸기는 하루에 대여섯 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설탕에 찍어 먹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딸기를 우유나 요거트와 같이 드시면 칼슘도 보충되고 좋습니다. 자두도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과일이에요. 자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칼륨 함량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여름에 자두 나올 때 조금씩 드시면 좋아요. 다만 자두를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하루에 두세 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이렇게 과일만 바꿔도 콩팥이 받는 부담은 정말 크게 줄어듭니다. 똑같이 과일을 먹어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과일은 모두 같은 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이라도 콩팥한테는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상식은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관리는 내 몸 상태에 맞게 골라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관리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나나, 귤, 수박, 멜론, 키위, 포도, 감처럼 칼륨이 높은 과일을 매일 많이 드셨다면 콩팥은 조용히 나빠지고 있었을 겁니다. 본인은 건강 챙긴다고 열심히 하신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콩팥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증상도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블루베리, 크랜베리, 배, 체리, 딸기, 자두처럼 콩팥에 부담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시고 양도 적절히 조절하시면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미 수치가 조금 나빠지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과일을 바꾸시면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작은 습관의 차이가 10년 후 건강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매일 드시는 과일 하나 바꾸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5년, 10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건강한 분들은 콩팥을 지킬 수 있고 이미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은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지금 냉장고 열어서 안에 있는 과일부터 다시 살펴보세요. 바나나가 있나요? 귤 한 봉지 있나요? 수박 있나요? 그럼 오늘부터는 양을 확 줄이시거나 아예 사과랑 블루베리로 바꿔보세요. 장 보러 가실 때도 이제는 과일 코너에서 무심코 집던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쁘고 달콤해 보이는 과일보다 내 콩팥한테 부담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맛도 좀 덜 달고 재미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몇 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검진 받으실 때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그때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가족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옛날 상식만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한테 오늘 영상 내용 설명해 드리시고 과일 종류 바꿔드리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과일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 콩팥한테 치명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주제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꼭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어떤 건강 주제가 궁금하신지, 어떤 부분이 더 알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